특약 사실 별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좋다니까 무조건 넣다 보니까 이게 별지까지 넘어가는데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으면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기억은 다르게 적히거든요. 나는 나에게 유리하게, 너는 너에게 유리하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협의해서 적어두면은 이 계약은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안녕하세요, 버트놈입니다. 주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계약을 망치는 결정적인 실수,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을 볼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꼭 들어가는 내용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집을 볼 때 큰 것들 위주로 보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의 방향이라든지 공간들, 구조, 그 다음에 주차장, 위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서에 안 들어가요. 딱 그냥 호실을 지정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진짜 계약을 할 때는 이것보다 약간 세부적인 부분들, 약간 세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집중을 해야지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간 다음에 뭔가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들어있어야 돼요. 최소한 주요 시설이라든지 돈을 주는 방법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넣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계약금과 중도금 이런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보면은 집값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가 24시간 만에 변동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넣은 계약금이나 가계약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약간 세심하게 준비를 했다면은 계약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시킬 수 있었는데 그냥 했기 때문에 해지가 되고 없어지고 포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게 가계약금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여기에다가 문자로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부동산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이 보통은 이제 계약자 양측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협의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게 안 된다면 계약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놓고 만약에 해지 시에는 어떤 금액을 위약금으로 할 것까지 적어놔야 돼요. 요건 제가 쇼츠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이 문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가계약금을 보내는데 반드시 계약 내용을 문자로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에라도 문자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 문자인데 이 문자에는 4가지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위치, 전체적인 금액과 계약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계약 당사자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알아두는 게 좋은 게 계약금이라든지 잔금, 중도금 이런 것들은요 꼭 정해진 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5%를 넣어도 되고 10%를 넣어도 되고 1%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계약을 해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계약금을 높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0%가 아니라 20%, 30% 정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도 그렇고 줄 때도 그렇고 이렇게 계약의 흐름을 내가 끌고 온다라고 하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약금이 너무 많이 낼 수 없다 혹은 내가 너무 많이 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방법이 뭐냐면은 중도금, 약간의 중도금을 준비해서 넣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10,000원만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보다는 좀 작은 금액이라도 중도금, 1차 중도금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지금 당장 있는 금액으로 해서 계약금의 다음 날부터 잔금 전까지 아무 때나 해도 되는데 최대한 빨리 넣어두면 이 계약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 이런 것들이 언제 주고 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적어가지고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두면은 이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죠. 되게 계약을 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계약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집을 보고 왔을 때 약간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수선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집을 보고 수리가 필요하거나 수선이 필요한데 이 계약서에 이 내용을 넣어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거든요. 내가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집에 들어갔는데 보일러가 하루 만에 터졌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뭐 중대 하자기 때문에 나중에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차라리 넣어두는 게 되게 좋거든요. 보일러가 되게 오래되거나 배관이 언제 수리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계약서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혹은 타일이 깨져 있는데 자기는 잘 썼다고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그 타일 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아랫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리를 해달라고 처음부터 계약할 때 계약서에 넣어놔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혹은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수리하기 힘들다면은 가격이라도 깎아야 돼요. 이건 협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적용을 시켜놔야 돼요. 이걸 못하게 되면은 계약이 되게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거나 알고 있거나 보고 체크를 한 다음에 계약 시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되게 짜잘스러운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거, 뭐 도배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타일이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협의를 했다면 이 계약서 이 내용을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분명히 사람들의 기억은 다르게 적히거든요. 나는 나에게 유리하게, 너는 너에게 유리하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협의해서 적어두면은 이 계약은 되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처음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얘기했는데 마지막은 잔금이에요. 잔금 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협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집에 보면요,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근저당이라고 하죠.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이 과정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상환을 하실 건지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은행에다가 물어보면은 가상계좌를 준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와서 직접 상환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적어 놓는 거죠. 이때는 같이 가서 상환하기로 한다, 아니면 가상계좌로 상환하기로 한다, 이 내용을 같이 적어주면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잔금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평일에 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이사를 해야 되니까 잔금일을 주말로 맞추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은행이 문이 닫혀 있으면 큰 돈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잔금일은 항상 평일날 하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까지, 아니 연차 쓰면 하루에 이게 얼마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러는데 돈 막히게 되면요 그거보다 훨씬 큰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경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잔금일을 잘못 맞춰가지고 되게 큰 일이 생겼거든요. 처음에 제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을 안 적었어요. 제가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먼저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할 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는 미리 이사 가서 집이 비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인테리어 하실 거 하고 청소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이 나오는 날짜를 뒤로 밀어놨죠. 내 입장에서는 뭐 대출 이제 하루라도 적게 내는 게 좋으니까 공산 기간 준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예약하고 집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자기는 잔금 받기 전에는 열어줄 수가 없대. 계약할 때는 그거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 계약서에 안 적혀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다 미루고 이삿짐 센터에 보관이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이걸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보관이사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는 내가 빼먹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 양은 장난이 아닙니다. 무조건 후회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집 구할 때 이런 계약서를 쓰셔야지 여러분들의 계약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동산 계약 시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을 취소했을 때 계약금은 그냥 돌려주면 될까요? 이게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 됩니다.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내가 집을 파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집을 파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배액배상을 해주고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위약금 없이 그냥 해지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요, 돈만 돌려주면 그냥 해지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문자로만 남겨놔도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조회될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으니까. 계약서에 전부 다 적나요? 이게 중요해요. 전부 다 적으면 계약서가 꽉꽉 차겠죠. 내가 해당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 조항까지 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약서가 꽉 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잔금일이 원래부터 평일이야.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갚을 건지 적어야 돼. 근데 대출이 없는 집이야. 그러면은 대출에 대한 내용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요청을 해야지 전부 다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는 것도 공인중개사의 굉장히 큰 영업의 실력입니다. 계약할 때 양쪽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중개에 되게 큰 기술인데, 사실 이렇게 해주는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미리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특약, 사실 별지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한테 해당하는 내용만 적다 보면은 별지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필요 없는 것들 굉장히 많이 넣다 보니까, 나한테 해당하지 않는 내용도 좋다니까 무조건 넣다 보니까 이게 별지까지 넘어가는데,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적으면 됩니다. 새 아파트에 이런 사항들 적을 필요 없겠죠. 왜? 수리할 때 있으면은 거기다가 하자 보수 신청을 하는 거지 내가 고쳐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 다 적어가지고 합니다. 아니면은 뭐 문고리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 필요 없거든요. LED 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거 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거나, 나갔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쓰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집 사고 팔 때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작은 부분 말고 크게,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생각해서 나한테 진짜 필요하거나 큰 돈이 들어갈 부분들을 한번 잘 해야 돼요.